안녕하세요, 업대운봉입니다. 자, 오늘은 독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특전사에 입대하려면, 그러니까 체력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머리 쪽도 뛰어나야 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전사 멋있잖아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항상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려면 몸 말고 머리로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시대에 군생활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 그다음에 후배님들 보면은 몸은 참 좋은데 머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 이제 이 독도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왜 특전사는 똑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독도법이 뭔지 일단은 말씀드려야겠죠. 독도 말 그대로 지도를 보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여당 가면 독도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방탐이라고 더 많이 써요. 방향탐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내비 키고 가잖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2010년 전역을 했는데요. 2010년 전역해서 제가 첫 차를 뽑았어요. 당연히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안 돼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내비를 집어넣으려면 옵션이 300만 원, 400만 원을 더 줘야 내비가 있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었을 정도로 고가였고요. 사제 내비를 장착을 해도 한 5, 60만 원 정도를 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뭐 3, 40만 원대는 이제 영상이 아니라 말만 나오는 GPS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불과 우리 10년 사이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제가 2010년 사회에 나왔을 때 현 상황이 그랬어요. 군대에서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없었죠. GPS라는 게 있었는데 GPS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보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는 GPS랑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지도 하나만 가지고서 산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도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제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보시잖아요. 그 지도를 보고 심지어 네이버에서도 내가 원하는 경로를 하면은 버스나 지하철, 자전거, 도보로 경로를 알려줘요. 그쵸? 그리고 요즘엔 핸드폰으로 지나다니면 다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알려줘요. 그런 지도가 아니에요. 진짜 생 지도. 아빠 세대 때는 차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지도였어요.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못 나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나 운전할 줄 알았지. 그랬던 시절은 있었는데 특전사는 지금 2021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전히 이 종이 지도만 보고서 길을 헤쳐나가야 됐거든요. 그 팀의 전투력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차이냐면 팀에는 중대장이 보통 대위란 말이에요. 대위가 있고 이제 부중대장이 있는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TO상은 있어야 되지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에서 최고 선임인 선임관이 있단 말이에요. 선임관이 보통 이제 빠른 중대는 중사 고참, 더 보통 상사가 선임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지도를 읽는 능력이 그 팀 전투력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실 때는 도로로 된 지도를 봤잖아요, 그동안. 근데 특전사들은 도로로 걷는 게 아니라 산으로 걷고요. 산에서도 등산로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경사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 지도에 있는 모든 기호를 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느 위치가 경사가 심하고, 그러니까 혹은 절벽이 있고 더 거친 지형인지를 파악해서 이 길을 뚫을 것이냐 우회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뚫게 되면 직선 거리로는 금방 그 지역을 통과하겠지만 내가 잘못 들이대게 되면은 체력 소모가 팀원 전체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단 말이에요. 반면 돌아가게 되면 체력 소모는 좀 덜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된단 말이에요. 이런 판단들을 고참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한다면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 먼저 우리가 이제 소위 백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으로 그냥 뚫고 들어갔어. 근데 길이 없는 거야.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수준의 절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산악이라는 훈련도 하면서 암벽도 타고 하잖아요. 보통 암벽 장비가 없이는 암벽을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지 막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암벽을 맨손으로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군장도 메고 있는데. 와, 눈앞에 딱 왔는데 생각보다 다른 지형이야. 내가 생각한 지형이 아니야. 그냥 걸어갈 수 있으면 기어서라도 올라갈 텐데 안 돼. 이러면 백도예요. 윷놀이 해보셨죠? 백도.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이게 체력 소모도 심하지만 정신적인 압박이 엄청 커져요. 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체력 소모가 급격하게 오거든요. 이러면 그 팀은 순식간에 망해요. 그래서 지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건 솔직히 제 자랑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나중에 군 생활을 후반부에 잘했냐, 다른 것들도 당연히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올라왔지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 방탐을 잘했어요. 자랑 좀 할게요. 사실은 이건 여단에서 가야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진짜 초딩 때도 시골을 가면 저는 이제 아빠랑 엄마가 앞에,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는 조수석 타면 동생하고 저는 뒤에 탔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그냥 창가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가고 있는지를 쭉 보다가 다음 해에 똑같은 길로 시골을 가는데 제가 기억을 다 하더래요. 근데 이게 저만의 특출난 능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한국 지리는 공부 안 해도 항상 만점이었어요. 모의고사 볼 때도 항상 거의 진짜 틀려야 2개 틀리고, 많이 틀려야 2개 틀릴 정도로. 근데 이게 특전사에 갔더니 그 능력이 발휘가 되네. 보통 지도를 잘 못 봐요. 근데 저는 이 지도를 언제부터 봤냐라고 하기 그럴 정도로, 저는 그냥 내 손에 지도가 쥐어진 순간부터 이 지도를 읽을 줄 알았어요. 너무 당연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내 때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녔지만, 어느 정도 발언권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제가 팀을 이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전 후반부 얘기긴 한데, 저한테 타 팀에서 중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저보고 타팀 나가자고. 왜냐면 자기네 팀에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팀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타팀 나가자, 이렇게 제안도 받을 정도로 제가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뛰어났었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나갔냐 안 나갔냐, 그리고 왜 이런 과정들이 거쳤냐는 제가 여던 편에서 다 하나씩 말씀드릴 거라 지금 아직 후보생 얘기니까 아낄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도를 읽는 방법, 적어도 입대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제 군대에서 쓰는 지도하고 실제 밖에서 쓰는 지도랑 다를 거예요. 사회에서 쓰는 지도들은 도로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야산에 막 밤에 지도 하나 갖고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지도 보는 능력을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특전사에서 반은 먹고 갈 수 있어요. 체력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깔고 난 상태에서. 그리고 그 팀의 전체적인 전투력과 연관이 있어요. 뻥 아닙니다. 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선배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백도. 그러면은 진짜 C8 개팔 여기 엄청나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사실 군생활 이 특전사 생활 하신 분들은 아세요. 백도 하시랍니다 이 말 듣는 순간 그냥 그래서 쌍욕 다 나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교육단에 있을 때는 이 독도법의 중요성을 사실은 아직 인식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아직까지 팀 단위로 작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독도법을 팀 단위로 교육단에서 후보생 때 교육을 하겠죠. 자, 지도를 하나씩 줍니다. 팀별로. 어느 시점까지는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흩어져서 어느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봤죠?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보물찾기 하듯이 어느 위치에 가서 뭘 찾고 어느 위치에 가서 뭐를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최종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독도법 교육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나치미하고 지도 하나를 들고 산을 쑤시고 다녔죠. 솔직히 그 산은 특전교육단의 훈련을 위한 산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없어요. 사방팔방에 다 사실 교육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그 야밤에 산에서 밤길을 걸어다녀 봤겠어요.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대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더 엄청나게 힘이 됐죠. 팀이 있다라는 거. 동기들끼리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밤이 되게 많이 깊었고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무전이 들리더라고요. 절대로 철탑 같은 데 가지 말라고.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게 농담 같죠? 실제로 특전사 말고요, 실제 군대, 저기 강원도나 이런 데 보병부대에서는 산 고지도 높고 또 철탑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부대 안에서 전날, 전주, 전달 이렇게 각종 사고 사례들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공지 방식으로 올라와요. 막사 벽에 이렇게 붙여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요, 폭우 쏟아지고 장마철 되잖아요. 그러면 번개 맞아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철탑 같은 데 가지 말라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번개 맞아요. 그냥 한 방에 가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번개도 치고 그랬거든요, 그날. 능선을 딱 지나가고 갔는데 이제 확 트인 계알지가 나왔어요. 앞에 뻥 뚫리면서
광주시가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광주시는 지금의 광주랑 달라요. 뭐 지금도 개발 중이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나 교육단 앞에는 그냥 깡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을의 불빛이 부대보다는 훨씬 발전된 마을, 진짜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빛이 막 있는데 그때 애들끼리 야 좀 쉬었다 가자 하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철푸덕 앉아갖고 그 불빛을 쳐다보면서 비 막 오는데 애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곧 우리도 인간한다. 지금 뛰쳐나가고 싶다. 센치해져. 밤이지 비 오지 야경 있지 애들이 다 감성적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인간은 못했지만 곧 할 거고 그러면 우리도 다 헤어지겠네.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 많이 들었다. 너는 무슨 여단을 가고 싶냐? 혹은 무슨 주특기를 받고 싶냐? 휴가 나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뭐 먹을 거냐? 뭐 할 거냐? 그런 얘기들도 막 하면서요. 애들끼리 살짝 감정이 격해져 갖고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갑자기 눈물 나네 막 이러더라고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갔죠. 그래서 우리 도착을 했어요. 한참 기다려도 애들이 안 오는 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거야. 진짜 거기 보면은 묘지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사실 어떤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도 있고 정말 멀리 가면 사실 이거 걸어서 가기는 불가능한 거리긴 한데 그 놀이공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좀 더 멀리. 이 새끼들 거기까지 간 거 아니냐고 안 오더라고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 대학교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당 가서도 방탐 사람들 대부분 다 못해요. 방향 탐지 상당히 특전사에서 중요하고요. 여단을 가잖아요. 체력 중요하죠. 체력이 중요한 건 맞는데 체력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깔고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걸 잘해야 되는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주특기, 그 다음에 전술, 그 다음에 이 부대 생활, 모든 생활들을 다 잘해야 기본 플러스 이게 잘 되면서 내 군 생활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방탐이 안 되면 고참이 막내 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고참 따라 졸졸졸 쫓아가는 거니까. 나도 언젠간 고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팀이 순식간에 망가져요. 방탐 못하면 1년차 때는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모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 3년차 그리고 4년차 말년이 되면 내가 방탐을 못해. 근데 내가 우리 팀의 어떤 선임이야 이러면 그 팀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전투력 그냥 개 그지 병신. 근데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끝낼 건데 저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어떻게 됐고 또 왜 저한테 진짜 탑팀 제안이 들어오고 탑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은 앞으로 여단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교육단에서도 방탐을 한다. 그리고 방탐할 때 팀끼리 찢어지고요. 지도 못 찾는 애들 엄청 많고요. 방탐 못하면 내가 고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